아이돌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싱글 판매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오리콘 첫 주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순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사쿠라자카, 노기자카, 히나타자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카미치 계열 팀들이 연간 여성 아이돌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2021년부터고 이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사쿠라자카가 한번 1위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노기자카가 주도하는 중입니다. 6위는 AKB입니다. 2025년에도 사카미치 바로 다음이 큐티 스트릿이었고 그 다음이 AKB였는데 2026년 상반기는 AKB가 조금 더 팔았습니다. 노기자카가 대두되고 사카미치 계열이 득세를 하면서 AKB가 망했다거나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실제 싱글 판매에서는 꾸준히 사카미치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대 내내 100만 장을 넘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48 지방팀들이 분리가 되고 AKB가 단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2021년 이후 40만 장을 계속 못 넘기고 있었는데 5년 만에 40만 장의 벽을 넘어선 모습도 고무적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완전히 부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2022년 6년 만에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17기부터 19기까지 멤버들이 데뷔부터 좋은 평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했고 바로 전 싱글 오마이펑킨에서 졸업생 4명 마에다 아츠코, 다카하시 미나미, 코지마 하루나, 사시아라 리노 이 넷을 선발해 드리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열린 20주년 콘서트에서 AKB 역대 멤버들이 총출동하면서 예전에 AKB가 가진 화제성을 많은 부분 회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AKB는 기존 팬층뿐 아니라 과거 팬들에게는 향수를, 새로운 팬들에게는 AKB의 진면모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AKB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활동해온 멤버들은 전과 달리 팬층의 남녀 비율이 거의 5대5가 되었다는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최대한 모은 시점에 2026년 2월 67번째 싱글 나고리 자쿠라를 발매합니다. 센터로 기용된 19기 이토 모모카는 스포트라이트를 영리하게 소화해냈고 이 좋은 분위기를 타고 판매량을 비롯해 AKB의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위는 큐티 스트릿입니다. 작년 37만 장에서 약 7만 장이 늘어난 44만 장으로 사상 최대 판매량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큐티 스트릿의 싱글 판매량이 사카미치 미치었던 10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싱글의 판매 증가가 그것이 일회성 인기가 아님을 증명하고 큐스토가 상위권 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은 이코노이조이라고 부르는 사시아라 리노 프로듀스의 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팀 모두 판매량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세 팀 간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흥미로워 보입니다. 그 다음은 SK, NMB, STU 같은 48 계열 팀들이 있는데 STU만 선방한 수치고 NMB와 SK는 지난 싱글 대비 판매량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 계열 팀들이 전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팀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캔디튠 15만 장을 기록해서 바이바이 파이트의 공전의 히트로 높아진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방송에 자주 나오고 대중적인 화제성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15만 장의 싱글 판매량은 그런 폭발력까지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15위는 초 도키메키 센텐부 지난 싱글에 이어 8만 장을 수호했습니다. 해산을 발표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츠바키 팩토리가 7만 2천 장으로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2026년 상반기에 하루 프로의 싱글이 이 한 장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슈 6만 4천 장, 보쿠아오의 펑키 서머가 6만 장입니다. 지난 싱글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지 크로니클이 4만 6천 장, 스위스테디, 스위스텝이 4만 5천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활동에서는 많이 올라섰다는 느낌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 싱글 판매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하와라보 다른 팀들이 판매량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스위스테디는 싱글 판매 쪽에서만큼은 실적이 다소 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에비추, 이기나리 토쿠상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아도 프로듀스의 그룹 팬텀 시타가 16,000장, 스타더스트와 반다이 남코의 합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리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 뭉친 만큼 출시도 많이 받고 있고 그만큼 곡도 잘 뽑고 영상도 잘 나오고 있어서 리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후단주쿠입니다. 싱글 판매량을 꾸준히 지켜보지 않았으면 후단주쿠가 2010년대 초반 전성기를 지나고부터 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후단주쿠는 이 정도 판매량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한 덕분에 매 싱글 오리콘 주간 랭킹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30작품이 넘는 싱글이 오리콘 주간 탑 10에 올라 꾸준함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탑 10에 올린 여성 그룹은 하루프로, 포리에잇, 노기자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것들이 주로 뉴스가 되는데 반대로 10년 넘게 이런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있는 팀들을 보시면 싱글 판매로 인기를 가른다면 이 정도 팀들을 마지노선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000장 이상 팀들만 기록을 한 건데 한 팀씩 살펴보겠습니다. 카렌나 아이보리는 빠르진 않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장대를 넘어서는 팀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스가라는 결성 4년째 조금 하드하다는 장르적 한계를 생각하면은 대단한 기록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레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이돌 페스티벌에서는 여전히 탑티어인 팀이지만 싱글 판매에서는 꽤 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레의 판매량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파레 같은 패스 특화형 팀들, 공연 중심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전통적으로 싱글 판매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레가 소속돼 있는 지금의 플레이트의 팀들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다음은 카라풀 스크림.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카라스크는 이제 공연뿐 아니라 싱글 판매에서도 상당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칸사이를 대표하는 로컬 팀으로 자리 잡은 건 한참 전이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이 되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클 플래닛, 반다이 스피리츠에서 프로듀스하고 있는 유닛입니다. 반다이 스피리츠의 프라모델 공식 엠베서더로 활동하는 팀이고 프라모델을 주제로 하고 있는 드라마 양산형 리코의 주제가를 담당했던 팀입니다. 시즌2부터 그 후속작인 양산형 루카까지 조연으로도 멤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디어스테이지의 스위니가 있고 마지막으로 추라, 히로인즈 운영 후 첫 싱글인데 오리콘 기준으로 기록에 잡힐 만큼 싱글 판매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추라를 본 시점에 따라 전성기 추라가 언제인지 말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싱글 판매량으로만 보면은 지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공연을 봐온 사람은 한참 상승기가 두드러질 때, 초기 멤버들이 있을 때 그 시절을 말할 것이고 패스를 중심으로 말한다면은 TU 핫스테이지에 올랐던 시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성기나 인기라는 건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를 정리해 보면은 상위권은 여전히 사카미치 계열이 권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아래 AKB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하와라보가 이제는 중위권을 넘어서 상위권으로 향하고 있고 아시아라리노 프로듀스의 팀들은 역설적으로 아키모토 야스시가 구축한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레처럼 공연이나 패스에서는 강하지만 싱글 판매량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도 있고 카라풀 스크림, 슈라처럼 공연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팀들이 싱글 판매에서 점점 성과를 내며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싱글 판매량만 가지고 아이돌의 인기를 전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팀의 팬이 많아지고 있고 어떤 팀이 정체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이돌 시장에서 어떤 팀들이 다음 세대로 올라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판매량을 통해 이들이 어떤 생존 방식,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AKB의 반등이나 큐티 스트릿의 성장처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 어떤 팀이 내년에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될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